어렸을 때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였는데 이제 무조건 어쨌든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 제 인생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도 이제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될 때 어떤 업무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본인이라고 이제 동일시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결과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뭐 못난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대충은 이제 대기업 부장님 정도 될 것 같고요. 한 뭐 8,900 정도까지 벌어봤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엔잡나무라고 하고요. 이것저것 이제 글로 하는 엔잡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싱글파이어 구독자분들이 주목하는 나의 재무제표 시간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시작해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였는데 이제 대학교 때는 차사회계층까지 한번 이제 올라간 적이 있었고 그러고 이제 20대 때 취업을 하고 나서 부업을 20대 후반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부업은 뭔가 제가 돈을 벌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 취미로 이제 했던 일인데 그게 수익을 가져다 주길래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또 맛보기로만 이제 했었고 30대 들어서서 다른 부업들을 추가를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이제 부업으로 좀 더 올인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퇴사하고 또 부업만 또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기업이 취준생들한테 굉장히 부러운 직장입니다. 퇴사를 결심하셨는데 뭐 어떤 판단이 있으셨을까요?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 인생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대기업 다니면서도 되게 제가 동경하던 회사들을 갔거든요.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들을 가봤는데 꼭 이게 막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회사 생활 자체가 저랑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9 to 6로 이제 직장인들 다 일을 하는데 그런 게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그 수입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회사 생활에 내가 적응을 못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진짜 갖고 계신 분들이고 저는 오히려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기 싫은 일만큼 엔잡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거든요. 안정적인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도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실패에도 리스크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게 답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초반에는 그래도 같이 병행하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소득과 현금 흐름이 생기는 잡은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애드센스 블로그가 여전히 좀 유효한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간에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수익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것 같고 글로 하는 거는 무자본으로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게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재밌고 또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M잡 하시면서? 처음 회사 밖에서 100만 원 벌어봤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처음에 회사 밖에서 500만 원 버는 것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벌면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100만 원을 못 벌면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자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점인 것 같습니다. 블로그라고 계속 말씀 주시는데 뭐 어떤 테마가 있을까요? 금융 쪽이나 아니면 부동산 쪽도 괜찮고 뭐 등등 되게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경험상 가장 수익이 많은 건 잡블로그가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이슈되는 뭐 예를 들면 5월에 이제 지금 근로장려금이 굉장히 좀 좋은 키워드인데 이런 이제 월별 키워드 뭐 5월에 근로장려금 아니면 뭐 그때 코로나 때는 이제 코로나 지원금 뭐 아니면 재난 지원금 이런 키워드가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잘 모아서 이제 진행하면은 괜찮습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마라. 재미는 있지만 소득에 도움이 정말 안 되는 잡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일단 다 해보면 진짜 무조건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사람마다 진짜 맞는 또 엔잡이 있거든요. 이게 유독 스마트 스토어가 되게 잘 맞는 분들이 계시고 또 유독 전자책이 잘 맞는 분도 계시고 또 해서 일단 다 해보고 나서 그중에서 좀 나랑 맞는 걸 찾아가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서 다 해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엔잡나무님 아까 회사 생활은 조금 적성에 안 맞으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하는 부업은 괜찮으신가요? 네, 부업은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왜냐면 이게 또 부업을 시작하실 때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럴 때는 일단 두 가지를 해보면 좋은데 한 가지는 본인이 여태까지 그냥 계속 뭔가 했던 꾸준한 취미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글쓰기 아니면 그림 그리기 아니면 뭐 먹기 막 등등 있으실 텐데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되게 좋고 또 이제 한 가지는 내가 싫어하는 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좀 높은 사람한테 명령 받는 걸 난 정말 싫어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싫어한다든지 이렇게 적어보시다 보면 또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나올 때가 있어서 그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할 때는 뭐뭐가 별로였는데 지금 부업을 하니까 이런 게 괜찮아지더라. 먼저 이제 회사 생활할 때 좀 별로였던 거는 아무래도 항상 눈치 보는 거, 좀 이제 눈치 보는 거 너무 싫죠. 그 상사분 눈치도 보고 또 동료분들 눈치도 보고 그런 게 좀 이제 힘들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도 이제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될 때 그럴 때도 좀 힘들었고 상명하복 뭐 이런 네, 거죠. 그게 네, 저는 맞아요. 너무 싫죠. 네. 너무 그런 게 힘들었고 근데 또 이제 엔잡 하면서 좀 괜찮았던 거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되게 인생을 이렇게도 꾸려갈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배워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게 답은 아니다. 예. 우리 엔잡나무님 인터뷰 보시고 갑자기 회사 그만두고 그러진 마세요. 예, 큰일 납니다. 예. 수입 파이프라인도 좀 공개를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좀 실수했던 게 너무 수익 파이프라인을 블로그에만 올인을 했던 게 좀 실수라서 물론 블로그로 좀 큰 돈도 벌었거든요. 한 뭐 8, 900 정도까지 벌어봤었는데 너무 블로그에 의존하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다양하게 수익 좀 다변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익 파이프라인은 그 애드센스 티스토리 블로그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2년 동안 방치를 했는데 한 그래도 월 7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오고 전자책이랑 또 취업 상담을 제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매달 다른데 월 한 3, 40 정도 되는 것 같고 글쓰기 쪽 강의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조금 수익이 있고 저작권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글쓰기 관련한 소득이라서 이것도 좀 매번 날뛰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있습니다. 10년 후에 엔잡나무는 땡땡이 된다. 먼저 여태까지는 너무 저만 이기적으로 좀 보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는 좀 저 말고도 주변 사람들 좀 많이 챙겨가면서 주변에도 요즘에 또 너무 또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사실 힘든 분들도 진짜 많잖아요. 회사 다니다가 좀 잘리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이제 그런 친구들 또 1대1로 가이드 막 해주고 있거든요. 그 주변 분들한테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멘토링 뭐 이런 걸 해주시는 거네요. 집을 사셨을 때 힘든 시절이 있었으니까 어머니께서 혹시 뭐 해주신 말씀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이제 어머니도 처음에 되게 반대하셨어요. 돈도 없는데 왜 사냐, 집을 무리해서 사는 거 아니냐. 이제 왜냐면 저희는 이제 빚을 지면 진짜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지금은 너무 만족하시고 너무 항상 고맙다고 하시죠. 힘들었던 어린 시절 때문에 우리 아예 투자나 재테크 쪽에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게 먼저 좀 되게 조심스러운 거는 가난이 좀 개인의 탓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물론 저도 되게 어렵긴 했지만 사실 저보다 진짜 더 어려운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한테는 또 체력도 있었고 긍정적인 마인드도 있었고 또 글을 좋아하고 또 이제 그런 재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갖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본인이 게을러서 내가 이렇게 막 어렵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진짜 많이 읽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이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제가 1년에 한 번씩 읽는데 되게 놀랐던 구절이 직장인의 삶은 금요일 오후에 시작해서 일요일 오후에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문장을 보고 되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내가 갈망하고 진짜 원하면은 하면 진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자기를 믿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어려웠지만 제가 너무 훌륭해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면 20대에 1억 모으기가 더군다나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없이 쉬운 일은 아니죠. 저는 근데 그래도 운이 그래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 정도의 가난을 극복할 만큼의 가난이었던 것 같고 저한테는 지금보다 훨씬 뭐 어렵게 만약에 살았다 그러면은 대학교도 아예 못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주변에 어려운 분들 너무 많은데 근데 그런 면에서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엔잡나무님의 인생 슬로건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항상 완벽주의가 이제 되게 없는데 일단 해.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이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보통 어떻게든 나는 완벽주의자야 이렇게 보여지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일단은 근데 사람이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도 다른 책에서도 이제 있었지만은 완벽주의만큼 자기 파괴적인 사상은 없다 이런 얘기를 또 들은 적도 있고 해서
또 어떤 업무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본인이라고 이제 동일시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내 결과랑 나는 별개고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내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결과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뭐 못난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엔잡나무님 얘기 들어봤습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일 텐데 쉽게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싱글파이어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